자,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 뭐 기자회견도 했고 총선 각오도 밝혔는데 점수 준다면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어제 저는 그 기자회견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뉴스만 쭉 네네. 봤어요. 뉴스 화면도 뭐 거의 다 본 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 뉴스 화면을 유튜브로 나온 거는 내가 굉장히 길게 봤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오늘 그런 뉴스가 쫙 나왔죠. 이재명 그리고 김기현 양당의 대표에 대한 이 국민의 그 지지도 그리고 또 반대 이 부정평가 예. 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 차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래요. 이재명도 네네.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긍정평가는 그 뭐 20%대 후반이고 부정평가는 50%대 후반이고 거의 2배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쉽게 말하면 대중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고 있다. 이 대중에게 가슴으로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말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가령 이 개를 데리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마을 주민들 쭉 만나서 아침마다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홍대 근처에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매일처럼 만나고 하지만 네. 가슴을 터놓고 얘기하는 분들이 흔치 않아요. 네. 그만큼 매일 보는데도 그런데 이게 정당의 대표가 이 대중을 상대로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면서 가슴으로 다가간다는 네.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 이게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뭐 어디 포장마차 가서 떡볶이 잡아먹고 그리고 재래시장 가서 물건 들여다 놨다 하면 그러면 그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거냐 이러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라고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왜 평소에 손잡고 서로 이웃으로서 애환을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워낙 바쁘잖아요. 일정이 가득 차 있고 그렇죠. 하니까 네네. 이 애환을 함께 하는 것은 힘든다는 건데 문제는 가령 김기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취임 100일 그리고 총선 300일 전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제가 그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기현 대표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가깝기 때문에 예. 제가 만약에 미리 좀 만났으면 이런 말은 해서 안 된다. 내가 코치를 한번 했을 거예요. 뭔가 하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심 공천을 하겠다. 네. 저는 그건 참 잘했다고 봐요. 민심 공천을 한다. 뭐 거기에 반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 의석이 필수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탄력을 받는다. 그까지도 저는 당연한 말씀이다. 네.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당은 당규에 따라서 시스템 공천하겠다. 시스템 공천. 예. 네. 누가 듣더라도 고기를 끄떡 끓일 만한 말로 들릴 네네. 겁니다. 우선은요. 그리고 두 번째,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사심 네. 개입이 없도록 하겠다. 이 말은 최근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검사 공천을 하지 않겠느냐, 윤심 공천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말이 파다하니까 여기에 아마 대비하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스템 공천을 하고 사심 공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기득권 공천이에요. 기존에 하던 분들이 예, 그대로. 힘 가진 네. 놈들이 놈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힘 가진 분들만 예. 전부 다 공천을 받는 그리고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공천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망합니다. 국민의힘은 망해요. 나는 다음 총선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어디서 승부를 봐야 되는가 하면 적어도 절반 이상의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예. 국민의힘은 끝난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수도권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 왜 많잖아요. 그런가 하면요. 이미 예. 정체성이 흔들려갔기 때문에 네네. 정체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미래 비전, 희생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희생정신은 곧장 공복이 될 그런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는 예.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이 소명의식까지 다 따져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정말 물갈이를 할 걸 해야 돼요. 무조건 젊다고 해서 점수 주고 그리고 여성이라고 해서 점수 주고 하는 유명하다고 것도 점수 주고, 이제는 그렇죠? 지양을 해야 예.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유명세 갖고도 안 되고 네. 저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불가능할 겁니다. 네.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들 쭉 뽑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 국민의힘은 이래 갖고는 되지 않는다.
정말 필요한 인재는 전혀 찾지 못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구태의연하다고 그러잖아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무엇보다도 지금 그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시는 이 시스템 공천 그리고 사심 없는 공천 이것이 기득권 공천이라고 한다면 예. 그걸 의미한다고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망해버린다. 수도권에 121석이잖아요. 예. 한번 가만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수도권을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이게 메모를 좀 해가 왔는데 네네. 수도권을 보면 지금 그 경기도가 아니 서울이 49석 중에 네네. 41석이 민주당입니다. 8석만 지금 강남을 다 포함해서 8석만 네네.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경기도가 59석 중에 51석이 민주당입니다. 네. 거기도 8석만 국민의힘이에요. 그 다음에 인천은 다 합니다. 13석 중에 11석이 민주당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문자 그대로 수도권에서 그 이제 대탈환이라고 할까? 이게 반전을 이루지 않으면 네. 국민의힘은 또 개헌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또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저는 엄청난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이 교체를 해야만 한다. 이 국민의힘에는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예. 제가 그 한 달 동안 이 조강위원을 하다 정권을 가진 조강위원을 하다가 왕창 바꾸려다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문자 해촉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요. 왜 바꿔야만 되느냐? 우선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이고 전부 다 책상 물림들이에요. 네. 바깥에 검사하고 판사하고 교수하고 어디에 고위 관료를 지는 분들 이력은 다 화려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 정말 대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 하는 소명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열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이 사람은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을 못 얻는다 이거죠. 못 빼앗는 거죠. 네, 얻는 게 네. 아니고 국민들의 마음을 빼앗아야 되는데 예. 빼앗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인적 자원을 교체하지 않고는 예.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다. 그런데 이 교체 자체를요. 네. 제가 어제 김기현 대표 그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이대로 현재의 지도부로서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윤 대통령의 생각으로서도 국민의힘이 결코 이걸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구심력보다는 당기는 힘보다는 원심력이 더 크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일부 평론가들은 무슨 소리냐, 윤석열 대통령으로 구심력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구심력이 있다라는데 그 구심력은 뭔가 하면 공천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진정 그 당의 중심으로 전부 다 모여드는 그런 힘보다는 원심력, 흩어져 나가는 그런 힘이 더 센 이유가 뭔가 하면요. 당이 이념과 정책으로 뭉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이번에 공천 때 나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물갈이를 좀 해 주십시오. 제대로. 예. 이게 사람의 지금까지 경력이나 어떤 이런 걸 다 떠나서 문자 그대로 성품과 자질, 열정을 봐서 물갈이를 해주시면 네. 국민들은 언제든지 박수 칠 준비가 되어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훈수를 정치권이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의 훈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